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응급실로 온 환자가 구토 시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힌다. 의식이 없잖아요.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땐 고개를 옆으로 눕힙니다. 산욕 기간에 분만 3주, 정상 오로에서는 생리혈과 같은 냄새가 나며 10일부터 3주까지는 어떤 오로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1일부터 3일 빨간색 적색 나오죠? 그리고 10일까지 못 나와요? 갈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주까지 백색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피가 나오다가 조금 더 피찌꺼기 나오다가 분비물 하얀색을 나온다. 그래서 3주까지는 백색 오로가 나온다. 오로도 중요합니다. 조산아가 37주 이내 태어나면 조산아죠? 보육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산소를 너무 고농도로 받으면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 장시간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나는 거,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이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로 해야 돼요? 30에서 40%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육기라고 말하는 게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미수가 망막증,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가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여러분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30에서 50%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그랬어요.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동상에 걸렸어. 제공할 간호는요?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다리를 상승시킵니다. 동상 부위 항상 상승시킨다는 거. 만약에 팔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심장보다 팔을 아래로 놓을까요? 위로 놓을까요? 위로 놓는 거예요. 요양보호소에서는 요거 그림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상 심장보다는 그 상처 부위, 피나는 부위를 위로 한다는 거, 위로. 동상도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시킵니다. 동상이란 체온을 유지하려고 말단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체온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손상된대요.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할 간호는 다리가 손상됐어. 하재가 손상됐어. 걸으면 안 돼요. 들것에 실른다. 궤양이 있다면 파상품 접종을 한다.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필요시에는 CPR을 한다. 젖은 부위는 위로 올린다.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압력 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온을 해야 돼요. 전체 보온. 전체적인 보온, 담요 같은 거요. 부분 보온, 핫팩 이런 거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 화상 입었어.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어떤 걸 위반한 거죠? 태만한 거죠? 주의 의무를 태만했다. 유아 발달 과정에서 이 성장과 발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간호.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일단 두미 법칙. 머리가 발달하고 다리로 발달해요.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갑니다. 일단 팔 전체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된다는 거. 근육도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하고요.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속도. 신체의 각 부분은 같은 속도 이러면 또 깜짝 같죠?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머리에서 다리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요? 고혈압, 단백뇨, 전신 부종입니다. 고혈압이 생겨.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 거의 임신 중독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임신 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다. 전신 부종일 때 임신 중독증일 수 있다. 인부의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 혈압 재죠, 소변 재죠, 몸무게 잽니다. 혈, 체, 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재요. 약품 관리 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이 따로 있죠. 냉장 보관은 4도씨 이하예요. 인슐린. 당뇨 환자 인슐린 1형 당뇨 주사 맞죠? 그다음에 헤파린, 혈청 냉장 보관합니다. 혈청, 예방 백신. 우리 예방 백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BCG 결핵주사죠. PPD 테스트.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다사도씨 이하로, 또 간장 추출물까지 냉장 보관을 해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간장 추출물. 여러분, 혈청하고 혈액응고인자, 뭔가 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인슐린 주사죠? 알부민도 주사잖아요. 이거 복수 찬 사람들 알부민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된다는 거. 질염이 여성 노인에게 쉽게 이환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이 분비 저하되면요,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질염이 생겨요. 노인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산성도도 떨어지고 질 건조증도 온다. 이 질 내가 산성이 있어야 웬만한 잡균들을 알아서 죽이는데 산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균을 못 죽여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긴다는 거. 질이 건조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호흡기도 건조하면 염증 생겨요. 촉촉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아프가 항목 5가지 있죠? 호흡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암기할게요. 여러분,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태아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하나당 2점이라서 총 1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0점 맞는 애기는 없대요. 왜? 태어나자마자 다 온몸이 핑크는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뭐 푸르등딩하다 그러면 또 1점이 깎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는 실질적으로는 9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한 항목당 2점이어서 10점이 만점이다 이거예요. 뭐를 재냐?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거 어떤 종목을 재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암기하기 편하게 호맥. 치매가 아니고 호맥이에요. 호흡과 맥박, 컬러, 색상이죠. 그다음에 반사, 어떤 반사? 잘 반응을 하는지, 잘 반응하면 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 코 속에 카테터를 넣으면 재채기 하겠죠? 그러면 2점이라는 거. 또 근 긴장도는 뭐예요? 굴곡이 아주 잘 된다 하면은 2점이고 약간 구부린 상태다 그러면은 1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컬러가요. 온몸 전체가 핑크면 2점이고요. 약간 푸르스름하다 1점이에요. 맥박은요. 100회 이상이면은 2점인데요. 80회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호흡은 힘차게 운다 그러면 2점이고요.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하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흡,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은 100회 이상이어야 2점이에요. 보통은 성인의 맥박이 몇인가요?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따버리라고 했었죠. 120에 160 정도. 100이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이라는 거. 얼굴을 잘 찡그리고 잘 반응하고 재채기도 하고 하면은 반사가 잘 된다. 또 잘 구부려주고 잘 펴주고 굴곡된다 하면은 2점이라는 거. 힘차게 울고 숨도 잘 쉬고 하다면은 2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서 점수를 매겨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아프가 항목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은 시력이 저하되고 눈은 또 안구는 건조하다는 거.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죠. 오래 썼으니까. 동공도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시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게 하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2기, 3기, 4기 또 우리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개아반회 기억하시죠? 개아만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개아반회예요. 여러분이 초성을 암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씩 꼭 틀리시더라고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보지마라 아니에요. 보디마라예요. 디프테리아예요. 개아만회 아니고요. 개아반회예요. 제가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씩 틀리시더라고요. 개국이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국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0cm는 아니야. 5cm, 3cm 이런 게 다 1기, 분만 1기 개국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한다는 거 어디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측정을 한다. 당연히 태아의 등 부분이라고 해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 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분만 1기는요. 엄마 회음부를 상모합니다. 그리고 복압을 금지한다. 회음부, 상모를 왜 합니까? 왜 회음부 쪽에 털을 깎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압을 금지합니다. 분만 1기 막 무조건 힘주는 거 아니에요. 분만 2기
개아 반회, 태아 만출기. 일단 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복압을 높인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 힘을 줍니다. 그러면 태아 만출기, 태아가 만출하는 거예요. 초산부와 경산부는요, 다릅니다. 경산부는 한 번 낳았던 사람이잖아요. 한 6에서 8cm만 개대되면은 분만실로 옮겨요. 갑자기 확 열리니까요. 초산부는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깁니다. 개대 다 안 되는데 분만실 가면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열리면은 의료진들이 힘드니까요. 아두가 뭐예요? 태아의 머리. 아두가 나올 때까지만 복압을 준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가 나왔을 때는 복압을 금지한다. 왜?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목에 탯줄이 감겨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힘주는 걸 금지하고요. 이거 뭐 제대가 묶여 있으면 이거 다 풀러내고요.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힘줘 하면은 아기 질식해서 죽습니다.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한 다음부터 태아 만출까지는 분만 2기에 해당된다. 자궁 경관이 10cm는 열려야 된다는 거, 이때 힘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복압이에요. 애기 머리가 나왔을 때 일단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배림과 발로가 분만 2기에 나오잖아요. 배림 뭐예요? appearing, 나타났다가 보이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다가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이게 바로 배림이에요. 또 발로, 애기 머리가 크라우닝 껴있어요. 여기 이렇게 껴있어요. 그랬을 때 태아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영상. 이제 그 회음부 쪽에 태아 머리가 여기 보이는 거, 계속 껴있는 거, 이게 바로 발로 크라우닝입니다. 보통 크라운이 왕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여기 껴있다. 이때는 힘주는 것을 멈추고 회음절개수를 준비를 해야 돼요. 회음절개수라는 목적은요, 회음의 열상 방지, 이 질이죠. 열상을 방지해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째주면 꼬매기도 편하고 소독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산모가 오히려 덜 고생합니다. 회음 절개를 하면요. 분만 3기, 애기 나왔어. 이제 태반 끄집어내야겠죠?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반의 결손 유무를 왜 확인해? 태반이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500g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조각이 이만큼 없어. 이게 뱃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또 산후 감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반 결손 조직을 찾아서 찌꺼기를 다 빼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산모 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바이탈 잽니다. 출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질식 분만했으면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트렌-덜렌버그 포지션, 마사지,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고요. 냉찜질도 해줍니다. 분만 사기 회복기. 출혈이 이제 중지되고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회음부도 보고 아기도 괜찮은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분만 2기 3기죠. 분만 2기 개아, 태아가 나오고 분만 3기 태반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압, 힘줘 하는 거는 2기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응급실로 온 환자가 구토 시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힌다. 의식이 없잖아요.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땐 고개를 옆으로 눕힙니다. 산욕 기간에 분만 3주, 정상 오로에서는 생리혈과 같은 냄새가 나며 10일부터 3주까지는 어떤 오로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1일부터 3일 빨간색 적색 나오죠? 그리고 10일까지 못 나와요? 갈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주까지 백색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피가 나오다가 조금 더 피찌꺼기 나오다가 분비물 하얀색을 나온다. 그래서 3주까지는 백색으로가 나온다. 오로도 중요합니다. 조산아가 37주 이내 태어나면 조산아죠? 보육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산소를 너무 고농도로 받으면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 장시간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나는 거,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는 거. 그럼 이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로 해야 돼요? 30에서 40%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육기라고 말하는 게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미수가 망막증,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가 수정치 후부 섬유 증식증,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여러분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30에서 50%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그랬어요.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동상에 걸렸어. 제공할 간호는요?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다리를 상승시킵니다. 동상 부위 항상 상승시킨다는 거. 만약에 팔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심장보다 팔을 아래로 놓을까요? 위로 놓을까요? 위로 놓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요거 그림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상 심장보다는 그 상처 부위, 피나는 부위를 위로 한다는 거, 위로. 동상도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시킵니다. 동상이란 체온을 유지하려고 말단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체온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손상된대요.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할 간호는 다리가 손상됐어. 하체가 손상됐어. 걸으면 안 돼요. 들것에 실른다. 궤양이 있다면 파상품 접종을 한다.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필요시에는 CPR을 한다. 젖은 부위는 위로 올린다.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압력 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온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보온, 담요 같은 거요. 부분 보온, 핫팩 이런 거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 화상 입었어.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어떤 걸 위반한 거죠? 태만한 거죠? 주의 의무를 태만했다. 유아 발달 과정에서 이 성장과 발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 간호.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일단 두미 법칙. 머리가 발달하고 다리로 발달해요.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갑니다. 일단 팔 전체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된다는 거. 근육도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하고요.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속도. 신체의 각 부분은 같은 속도 이러면 또 깜짝 같죠?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머리에서 다리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요? 고혈압, 단백뇨, 전신 부종입니다. 고혈압이 생겨.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 거의 임신 중독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임신 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다. 전신 부종일 때 임신 중독증일 수 있다. 인부의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 혈압 재죠, 소변 재죠, 몸무게 잽니다. 혈, 체, 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재요. 약품 관리 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이 따로 있죠. 냉장 보관은 4도씨 이하예요. 인슐린. 당뇨 환자 인슐린 1형 당뇨 주사 맞죠? 그다음에 헤파린, 혈청 냉장 보관합니다. 혈청, 예방 백신. 우리 예방 백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BCG 결핵 주사죠. PPD 테스트.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다 4도씨 이하로. 또 간장 추출물까지 냉장 보관을 해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간장 추출물. 여러분, 혈청하고 혈액 응고인자, 뭔가 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인슐린 주사죠? 알부민도 주사잖아요. 이거 복수 찬 사람들 알부민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된다는 거. 질염이 여성 노인에게 쉽게 이환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이 분비 저하되면요,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질염이 생겨요. 노인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산성도도 떨어지고 질 건조증도 온다. 이 질 내가 산성이 있어야 웬만한 잡균들을 알아서 죽이는데 산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균을 못 죽여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긴다는 거. 질이 건조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호흡기도 건조하면 염증 생겨요. 촉촉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아프가 항목 5가지 있죠? 호흡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암기할게요. 여러분,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태아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하나당 2점이라서 총 1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0점 맞는 애기는 없대요. 왜? 태어나자마자 다 온몸이 핑크는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뭐 푸르등딩하다 그러면 또 1점이 깎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는 실질적으로는 9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한 항목당 2점이어서 10점이 만점이다 이거예요. 뭐를 재냐?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거 어떤 종목을 재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암기하기 편하게 호맥,
치매가 아니고 호맥이에요. 호흡과 맥박, 컬러, 색상이죠. 그다음에 반사, 어떤 반사? 잘 반응을 하는지, 잘 반응하면 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 코 속에 카테터를 넣으면 애치, 재채기 하겠죠? 그러면 2점이라는 거. 또 근긴장도는 뭐예요? 굴곡이 아주 잘 된다 하면은 그 2점이고 약간 구부린 상태다 그러면은 1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컬러가요. 온몸 전체가 핑크면 2점이고요. 약간 푸르스름하다 1점이에요. 맥박은요. 100회 이상이면은 2점인데요. 80회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호흡은 힘차게 운다 그러면 2점이고요.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하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맥, 컬러 반사, 근긴장도, 호흡, 맥박은 100회 이상이어야 2점이에요. 보통은 성인의 맥박이 몇인가요?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따버리라고 했었죠. 120에 160 정도. 100이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이라는 거. 얼굴을 잘 찡그리고 잘 반응하고 재채기도 하고 하면은 반사가 잘 된다. 또 잘 구부려주고 잘 펴주고 굴곡된다 하면은 2점이라는 거. 힘차게 울고 숨도 잘 쉬고 하다면은 2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서 점수를 매겨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아프가 항목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은 시력이 저하되고 눈은 또 안구는 건조하다는 거.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죠. 오래 썼으니까. 동공도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시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게 하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2기, 3기, 4기 또 우리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개아반회 기억하시죠? 개아만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개아반회예요. 여러분이 초성을 암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씩 꼭 틀리시더라고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지마라 아니에요. 보디마라예요. 디프테리아예요. 개아만회 아니고요. 개아반회예요. 제가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씩 틀리시더라고요. 개국이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국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0cm는 아니야. 5cm, 3cm 이런 게 다 1기, 분만 1기 개국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한다는 거 어디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측정을 한다. 당연히 태아의 등 부분이라고 해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 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분만 1기는요. 엄마 회음부를 상모합니다. 그리고 복압을 금지한다. 회음부, 상모를 왜 합니까? 왜 회음부 쪽에 털을 깎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압을 금지합니다. 분만 1기 막 무조건 힘주는 거 아니에요. 분만 2기 개아반회 태아만출기 일단 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복압을 높인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 힘을 줍니다. 그러면 태아만출기 태아가 만출하는 거예요. 초산부와 경산부는요 다릅니다. 경산부는 한 번 낳던 사람이 있잖아요. 한 6에서 8cm만 개대되면은 분만실로 옮겨요. 갑자기 확 열리니까요. 초산부는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깁니다. 개대 다 안 되는데 분만실 가면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열리면은 의료진들이 힘드니까요. 아두가 뭐예요? 태아의 머리. 아두가 나올 때까지만 복압을 준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가 나왔을 때는 복압을 금지한다. 왜?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목에 탯줄이 감겨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힘주는 걸 금지하고요. 이거 뭐 제대가 묶여 있으면 이거 다 풀러내고요.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힘줘 하면은 아기 질식해서 죽습니다.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한 다음부터 태아 만출까지는 분만 2기에 해당된다. 자궁 경관이 10cm는 열려야 된다는 거. 이때 힘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복압이에요. 애기 머리가 나왔을 때 일단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배림과 발로가 분만 2기에 나오잖아요. 배림 뭐예요? appearing 나타났다가 보이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다가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이게 바로 배림이에요. 또 발로 애기 머리가 크라우닝 껴있어요. 여기 이렇게 껴있어요. 그랬을 때 태아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영상 이제 그 회음부 쪽에 태아 머리가 여기 보이는 거, 계속 껴있는 거, 이게 바로 발로 크라우닝입니다. 보통 크라운이 왕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여기 껴있다. 이때는 힘주는 것을 멈추고 회음절개술을 준비를 해야 돼요. 회음절개술하는 목적은요. 회음의 열상 방지, 이 질이죠. 열상을 방지해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째주면 꼬매기도 편하고 소독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산모가 오히려 덜 고생합니다. 회음 절개를 하면요. 분만 3기, 애기 나왔어. 이제 태반 끄집어내야겠죠?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반의 결손 유무를 왜 확인해? 태반이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500g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조각이 이만큼 없어. 이게 뱃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또 산후 감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반, 결손 조직을 찾아서 찌꺼기를 다 빼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산모, 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바이탈 잽니다. 출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질식 분만했으면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트렌-덜렌버그 포지션, 마사지,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고요. 냉찜질도 해줍니다. 분만 사기 회복기. 출혈이 이제 중지되고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회음부도 보고 아기도 괜찮은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분만 2기 3기죠. 분만 2기 개아, 태아가 나오고 분만 3기 태반, 태반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압, 힘줘 하는 거는 2기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응급실로 온 환자가 구토 시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힌다. 의식이 없잖아요.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땐 고개를 옆으로 눕힙니다. 산욕 기간에 분만 3주, 정상 오로에서는 생리혈과 같은 냄새가 나며 10일부터 3주까지는 어떤 오로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1일부터 3일 빨간색 적색 나오죠? 그리고 10일까지 못 나와요? 갈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주까지 백색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피가 나오다가 조금 더 피찌꺼기 나오다가 분비물 하얀색을 나온다. 그래서 3주까지는 백색으로가 나온다. 오로도 중요합니다. 조산아가 37주 이내 태어나면 조산아죠? 보육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산소를 너무 고농도로 받으면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 장시간 고농도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나는 거, 수정체 후부에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이 산소 농도는 몇 퍼센트로 해야 돼요? 30에서 40%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육기라고 말하는 게 알고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미수가 망막증,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한 신생아가 수정치 후부 섬유 증식증, 실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여러분 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30에서 50%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30-40% 이상의 산소는 피한다 그랬어요. 기본 산소 농도가 21%라는 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동상에 걸렸어. 제공할 간호는요?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다리를 상승시킵니다. 동상 부위 항상 상승시킨다는 거. 만약에 팔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심장보다 팔을 아래로 놓을까요? 위로 놓을까요? 위로 놓는 거예요. 요양보호소에서는 요거 그림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상 심장보다는 그 상처 부위, 피나는 부위를 위로 한다는 거, 위로. 동상도 마찬가지로 위로 상승시킵니다. 동상이란 체온을 유지하려고 말단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체온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손상된대요.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할 간호는 다리가 손상됐어. 하체가 손상됐어. 걸으면 안 돼요. 들것에 실른다. 궤양이 있다면 파상품 접종을 한다. 조이는 옷은 풀어주고 필요시에는 CPR을 한다. 젖은 부위는 위로 올린다.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압력 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보온을 해야 돼요. 전체 보온. 전체적인 보온, 담요 같은 거요. 부분 보온, 핫팩 이런 거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 화상 입었어.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어떤 걸 위반한 거죠? 태만한 거죠? 주의 의무를 태만했다. 유아 발달 과정에서 이 성장과 발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 간호.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일단 두미 법칙. 머리가 발달하고 다리로 발달해요. 근원 법칙, 중심부터 말초로 갑니다. 일단 팔 전체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된다는 거. 근육도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하고요.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속도. 신체의 각 부분은 같은 속도 이러면 또 깜짝 같죠?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머리에서 다리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임신 중독증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요. 고혈압, 단백뇨, 전신 부종입니다. 고혈압이 생겨.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 거의 임신 중독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임신 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다. 전신 부종일 때 임신 중독증일 수 있다. 인부의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 혈압 재죠, 소변 재죠, 몸무게 잽니다. 혈, 체, 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재요. 약품 관리 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이 따로 있죠. 냉장 보관은 4도씨 이하예요. 인슐린. 당뇨 환자 인슐린 1형 당뇨 주사 맞죠? 그다음에 헤파린, 혈청 냉장 보관합니다. 혈청, 예방 백신. 우리 예방 백신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BCG 결핵 주사죠. PPD 테스트.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다 4도씨 이하로. 또 간장 추출물까지 냉장 보관을 해요.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인자, 간장 추출물. 여러분, 혈청하고 혈액 응고인자, 뭔가 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인슐린 주사죠? 알부민도 주사잖아요. 이거 복수 찬 사람들 알부민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냉장 보관된다는 거. 질염이 여성 노인에게 쉽게 이환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이 분비 저하되면요,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질염이 생겨요. 노인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산성도도 떨어지고 질 건조증도 온다. 이 질 내가 산성이 있어야 웬만한 잡균들을 알아서 죽이는데 산성도가 떨어지니까 이 균을 못 죽여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긴다는 거. 질이 건조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호흡기도 건조하면 염증 생겨요. 촉촉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아프가 항목 5가지 있죠? 호흡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암기할게요. 여러분, 아프가 점수가 뭐예요? 태아가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하나당 2점이라서 총 1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0점 맞는 애기는 없대요. 왜? 태어나자마자 다 온몸이 핑크는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뭐 푸르등딩하다 그러면 또 1점이 깎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는 실질적으로는 9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한 항목당 2점이어서 10점이 만점이다 이거예요. 뭐를 재냐?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이거 어떤 종목을 재냐? 이것도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냥 저는 암기하기 편하게 호맥. 치맥 아니고 호맥이에요. 호흡과 맥박, 컬러, 색상이죠. 그다음에 반사, 어떤 반사? 잘 반응을 하는지. 잘 반응하면 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기 코 속에 카테터를 넣으면 애치, 재채기 하겠죠? 그러면 2점이라는 거. 또 근 긴장도는 뭐예요? 굴곡이 아주 잘 된다 하면은 2점이고 약간 구부린 상태다 그러면은 1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컬러가요. 온몸 전체가 핑크면 2점이고요. 약간 푸르스름하다 1점이에요. 맥박은요. 100회 이상이면은 2점인데요. 80회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호흡은 힘차게 운다 그러면 2점이고요. 호흡이 느리고 불규칙하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맥,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은 100회 이상이어야 2점이에요. 보통은 성인의 맥박이 몇인가요?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따버리라고 했었죠. 120에 160 정도. 100이 넘는다고 하면은 2점이라는 거. 얼굴을 잘 찡그리고 잘 반응하고 재채기도 하고 하면은 반사가 잘 된다. 또 잘 구부려주고 잘 펴지고 굴곡된다 하면은 2점이라는 거. 힘차게 울고 숨도 잘 쉬고 하다면은 2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한 번 재고 5분에 한 번 재서 점수를 매겨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아프가 항목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변화는 눈은 시력이 저하되고 눈은 또 안구는 건조하다는 거.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죠. 오래 썼으니까. 동공도 축소되고 시야도 축소됩니다. 분만 1기 간호시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걷게 하는 것이 좋다. 걷는 것이 좋다. 분만 1기, 2기, 3기, 4기 또 우리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개아반회 기억하시죠?
개아만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개아반회예요. 여러분이 초성을 암기는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씩 꼭 틀리시더라고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보지마라 아니에요. 보디마라예요. 디프테리아예요. 개아만회 아니고요. 개아반회예요. 제가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씩 틀리시더라고요. 개국이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국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0cm는 아니야. 5cm, 3cm 이런 게 다 일기, 분만 일기, 개국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한다는 거 어디서? 자궁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서 태아의 등 부분에서 측정을 한다. 당연히 태아의 등 부분이라고 해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이 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분만 일기는요. 엄마 회음부를 상모합니다. 그리고 복압을 금지한다. 회음부, 상모를 왜 합니까? 왜 회음부 쪽에 털을 깎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압을 금지합니다. 분만 1기 막 무조건 힘주는 거 아니에요. 분만 2기, 개아반회, 태아만출기. 일단 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복압을 높인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 힘을 줍니다. 그러면 태아만출기, 태아가 만출하는 거예요. 초산부와 경산부는요, 다릅니다. 경산부는 한 번 낳던 사람이잖아요. 한 6에서 8cm만 개대되면은 분만실로 옮겨요. 갑자기 확 열리니까요. 초산부는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깁니다. 개대 다 안 되는데 분만실 가면 거기서 몇 시간 있다가 열리면은 의료진들이 힘드니까요. 아두가 뭐예요? 태아의 머리. 아두가 나올 때까지만 복압을 준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가 나왔을 때는 복압을 금지한다. 왜?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목에 탯줄이 감겨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힘주는 걸 금지하고요. 이거 뭐 제대가 묶여 있으면 이거 다 풀러내고요.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힘줘 하면은 아기 질식해서 죽습니다.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한 다음부터 태아 만출까지는 분만 2기에 해당된다. 자궁 경관이 10cm는 열려야 된다는 거. 이때 힘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복압이에요. 애기 머리가 나왔을 때 일단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배림과 발로가 분만 2기에 나오잖아요. 배림 뭐예요? appearing, 나타났다가 보이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다가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자궁이 수축하면 태아 머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이게 바로 배림이에요. 또 발로, 애기 머리가 크라우닝 껴있어요. 여기 이렇게 껴있어요. 그랬을 때 태아 머리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영상. 이제 그 회음부 쪽에 태아 머리가 여기 보이는 거, 계속 껴있는 거, 이게 바로 발로 크라우닝입니다. 보통 크라운이 왕관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머리가 여기 껴있다. 이때는 힘주는 것을 멈추고 회음절개술을 준비를 해야 돼요. 회음절개술하는 목적은요. 회음의 열상 방지, 이 질이죠. 열상을 방지해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찔주면 꼬매기도 편하고 소독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분만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산모가 오히려 덜 고생합니다. 회음 절개를 하면요. 분만 3기, 애기 나왔어. 이제 태반 끄집어내야겠죠?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반의 결손 유무를 왜 확인해? 태반이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500g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조각이 이만큼 없어. 이게 뱃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또 산후 감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반, 결손 조직을 찾아서 찌꺼기를 다 빼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산모, 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바이탈 됩니다. 출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질식 분만했으면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트렌달렌버그 포지션, 마사지, 자궁 저부 마사지도 하고요. 냉찜질도 해줍니다. 분만 사기 회복기. 출혈이 이제 중지되고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회음부도 보고 아기도 괜찮은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분만 2기 3기죠. 분만 2기 개아, 태아가 나오고 분만 3기 태반, 태반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압, 힘줘 하는 거는 2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